관리가 심판하는 건 선생님 당연하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곳이 어디래요? 조선의 항구래요. 조선에서 죄를 저질렀으면 조선법에 따라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본법에 따라 일본 관리가 심판한대요. 이거 선생님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죠? 일단 용어부터 기억해 두시는데요. 이것을 바로 치외법권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핵심적인 내용 3가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특히나 뭔가 정확하진 않지만 느낌상 2가지의 조항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불리하다. 우리가 표현을 바꿔서 불평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요? 항구 여는 거요? 아니요. 교역을 하기 위해서는 항구는 당연히 열어줘야 되죠. 그거 말고. 일본이 우리의 앞바다를 마음대로 측량해가는 거. 결국 뭡니까? 바닷길을 파악해서 어디로 조선을 침략할지 그들이 정보를 파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조선에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우리가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법에 따라서 일본 관원이 재판한대요. 우리는 간섭할 수가 없대요. 우리에게 너무나 불평등하다는 거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첫 번째 조약을 맺다 보니까 바로 이러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강화도 조약을 우리가 평가할 때는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하지만 불평등한 조약이다. 라는 이야기를 꼭 합니다. 우리 제자들도 꼭꼭꼭 기억을 시켜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조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조선의 상황은 어떻게 지금부터 달라집니까? 일단 문을 열었죠? 그때부터 일본의 물건이 들어오겠죠? 일본 상인들 들어오겠죠? 자, 그때부터 정부는요,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좋은 문화를 받아들여야 되겠다 라면서 변신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했었어요? 개화. 새로운 사상,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라고 했었죠? 개화를 추진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일단 우리보다 먼저 개화를 추진한 나라들 한번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에다가 이제 예전에 우리가 통신사라고 했던 거 기억날까요? 그 이름을 바꿉니다. 수신사를 보내요.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직접 보고 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일본이 옛날 일본이 아니라니까요. 벌써 기차도 다니고요. 신문제도 사라지고요. 새로운 학교도 많이 등장하고요.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다면 변화해야지 라면서 변화를 이제 추진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요. 신식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별기군이에요. 별기군 신식 군대. 모습이 너무 궁금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은요. 설명할 게 많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다음 시간에 제가 사진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모습은요. 문을 한번 열기가 어려운 거지 그 다음부터는 더 많은 나라와 조약을 체결하겠죠. 그래서 일본 다음에 조약을 체결했던 나라가 누구였냐면 미국이에요. 자, 우리는 또 궁금해요. 아니 서양의 많은 나라 영국도 있고 독일도 있고 프랑스도 있는데 왜 미국입니까? 를 봤더니 어떤 책 때문이래요. 그 책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조선 책략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영향을 받았어요. 내용은요. 자, 지금 조선 주변에서요. 조선을 탐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일단 일본이 있죠. 그리고 예전부터 청나라가 우리 간섭해 왔었죠. 그리고 저기 위쪽에 있었던 러시아도 자꾸 내려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조선이 조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거대한 러시아가 내려온다는 건 대단히 긴장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때 중국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조선아 이 러시아를 막고 싶으면 미국과도 손잡아. 그러니까 청나라, 일본, 미국과 손잡으면 러시아를 막아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선 책략. 어렵죠? 한 번 더 할게요. 조선 책략. 이 내용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미국과 손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성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유생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분들 입장에서는요. 일본이랑 강화도 조약을 맺은 것도 충격이에요. 근데 이제는 아예 파란 눈인 미국과 조약을 맺는데요. 그러니 너무너무 충격인 거죠. 자, 그래서 유생들은요. 개화를 반대하는 상소를 전국적으로 올리기도 합니다. 자, 우리 제자들은요. 이 복잡한 내용을요. 접근하실 때 강화도 조약의 내용 그 자체에 대해서도 별표 치시면서 기억해 주시고요.
조약 체결 이후에 조선에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이 부분도 묶어서 세 줄 같이 기억을 좀 시켜주세요. 내용이 어려웠어요. 여러분들이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려웠으니 마인드맵을 통해서 잠시만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요. 우리 개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을 선택하시오. 1번, 조선 책략의 전례로 조선은 어느 나라와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됐을까요? 그렇죠. 미국이 되겠습니다.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과 손잡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두 번째, 흥선대원군은 양반에게도 군포를 내게 했는데요. 그 제도를 호포제라고 불러줍니다. 3번, 일본은 무슨 사건을 일으켜서 강화도 조약을 강요했었는데요. 그렇죠. 바로 운요호가 되겠습니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4번, 어느 나라는 병인박해 때 신부들의 처형을 구실 삼아서 우리 강화도를 침략했대요. 병인박해, 병인양요, 이것은 프랑스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흥선대원군은요, 뭔가를 중건했대요. 그리고 이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백전을 발행했었는데요. 맞습니다. 바로 경복궁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제자들이요, 아주 빠르게 풀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기출문제와 출제 예감 문제 5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5회에 나왔던 문제 풀어볼게요. 강화도 지역의 역사 체험 주제와 장소가 알맞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여러분, 강화도는요, 워낙 역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죠. 시험에서 강화도 문제 잘 나옵니다. 그렇다면 보기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고인돌이 보이는데요. 고인돌, 선사시대 지도자, 우리 뭐라고 불러줬었죠? 족장이다 라고 불러줬었죠? 그 족장의 무덤을 찾아서 강화도로 갑니다. 이 부분은 맞습니다. 두 번째, 별자리 관측 현장을 찾아간다라고 했는데요. 참성단이 나왔어요. 여러분, 참성단이라고 하면요, 단군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곳 아닙니까? 그렇죠. 답은 2번이에요. 그럼 대답해 주세요. 별자리 관측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경주로 가시면 되고요. 그곳에 있는 것은 그렇죠. 바로 첨성대가 되겠습니다. 너무 비슷해가지고요. 많이 헷갈릴 것 같은데요. 참. 여러분들 구분 잘해 두시기 바랍니다. 3번 정족산성이요. 여러분, 정족산성은 병인 양요 때 프랑스군을 격퇴한 곳이라고 말했었고